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저 인사부터 하면 저는 알포 팀장 윤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시작할게요. 들린대. 시작하고 있어. 목차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요 가는데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부사장님이고 개요 바로 들어갈게요. 좀 느리네. 이제 간단한 주가 정보입니다. 이제 매출액 2천억 수준이고 단기 순이익 300억 정도 나는 그런 수준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1조가 조금 넘고요. 좀 특이한 게 로보 인덱스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편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외인 지분이 거의 60%가 항상 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는 게 SMT 이제 서페이스 마운팅 테크놀로지라 가지고 그 PCB 위에다가 이제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SMT예요. 전자기기를 조립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SPI랑 AOI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SMT 들어오면은 이 PCB 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껍데기 마스크를 올려서 여기다가 납을 넣습니다. 이 납이 액체로 흐르면은 납이 굳어서 이렇게 은색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은색이 잘 있나, 이 납 도포가 잘 됐나 보는 게 SPI고 이제 이거 한 다음에 그 납 도포된 거 위에다가 칩을 마운팅하고 이제 온도를 굽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하고 AOI로 잘 박혀 있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SPI 설명. 이제 SPI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의 주요 캐시 카우죠. 현재 40% 차지하고 있고,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서 시장에서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SPI 같은 경우는 원래 2D 위주였는데 3D를 동사가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AOI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 주요 성장 동력이고요. 15년 30% 수준에서 그 매출액 중에서 현재 5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로 자동차 위주로 성장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옛날에 점유율이 3%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우리 고 사장님께서 그 기술 발전을 되게 시켜가지고 현재 3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개 때문에 반도체 업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체 그렇게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지만 반도체 검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M5이나 이제 인피 이런 이게 마이스터 이런 것처럼 여러 기타 장비들, 다양한 장비들을 검사를 그냥 잘합니다. 이런 것도 일단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뭐가 한데? 이제 시장 규모랑 점유율인데 SPI는 어느 정도 좀 뭐 성장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조금 둔화되는 형태에 있고요. 점유율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제 AOI 같은 경우가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자동차 위주로 조금 성장을 해서 시장은 좀 왔다 갔다 변동폭이 심한데 그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파라소닉하고 한국의 미르도 있고 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확히 집계는 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자동차랑 휴대폰, 모바일 위주로 거의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이게 아마 전자장비 쪽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게 잡히는 것 같아요. 컴퓨터인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섞여 있을 거고 중국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인데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조금 늘어난 감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제 기업의 두 가지 큰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 사장님께서 역발상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13년에 그 글로벌 경기에 타격이 크게 왔는데도 그때 오히려 R&D 투자를 늘리자 해가지고 그때 AOI를 되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시장에서 그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1위, 압도적인 1위고요. 이제 연구인력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탑 수준이고 지금 해외 법인도 최근에 거의 작년에 아마 해외 법인의 연구개발 해외 법인을 3개 정도 늘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더 늘렸고요. 이 투포가 R&D가 중요한 게 지금 투자 포인트가 다 가시화되는 그런 거에 동력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R&D는 거의 다 반도체 쪽으로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월한 전방 교섭력인데 이게 그 고 사장님께서 또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려움을 바로바로 알아서 캐치해내서 그 반영을 해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2천억인데 거의 80억 정도가 해외 출장비, 접대비 이런데 상당히 높게 쓰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이제 요구사항을 1대1로 다 적용해가지고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가 압박 요인에도
이제 매출 원가율이 40%가 안 됩니다. 거의 제조업 치고도 상당히 낮은 걸로 파악되는데 한 37%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매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꾸준한 걸 보면은 판매 전방 교섭력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안정수집표는 크게 볼 게 없고요. 이제 보면은 부채 비율 20% 수준이고 유동성 비율은 800%로 보이는 실질적 부채도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18년에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제 외형을 조금 성장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 이제 보면은 오부터 볼게요. 유형자산에 보면은 제조업치고 시설장치, 이제 거대 기계장치 이런 게 상당히 비중이 낮고 비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감가상각비 규모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왔을 때도 비품 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줄여버리면 돼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약간 장점이 있고 18년에 이제 토지 110억 들였고 비품 좀 늘렸는데 생산 규모가 이제 정확히 가동률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한 4, 5천억 정도 수준의 규모는 갖췄을 거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관비 보시면은 판관비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판관비 부담이 좀 높지 않냐 이래가지고 매출액은 17%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55% 날아가서 이게 판관비 때문에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기존의 강점 부분이 실질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길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가 막히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탄력적으로 줄여서 좋은데 연구개발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관비가 쭉 떨어지지 못하고 보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제외하면 현금 흐름도 크게 위험은 없고요. 이제 판관 비율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비중이 거의 40% 50%예요. 그러니까 판관비라는 게 원래 미래를 보고 크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판매 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판관비가 대부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위한 거는 탄력적으로 줄어버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산업 분석입니다. 이제 SMT 시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이제 기존의 2D 쪽에서 SMT 공정이 이제 분량이 검사 쪽에서 70%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D 검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생기는 문제가 당연히 많겠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많고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사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이 공정이 이렇게 전자장비 공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밸류체인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거의 100몇 개의 전방의 밸류체인이 다 깨져요. 그래서 수요 입장에서는 검사 장비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나긴 하니까. 그래서 3D 나오자마자 저희 제품이 되게 많이 팔린 것도 있죠. 그러면 2D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왜 3D로 못 넘어갔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가격 문제가 상당히 강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D는 거의 저희밖에 안 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3D 넘어가야 되는데 2D는 이제 죽는다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가 많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고 이제 범용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종합하면은 전방의 전방에 이제 3D 기술력에 대한 그런 높은 수요는 꾸준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시장 전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전방 쪽에서 제품 수요 강도 그리고 우리가 공급 사이드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기술력,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요자 마진 이런 게 이제 성장을 좌우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MT 전방 산업을 좀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5G 밸류체인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원하겠죠. 당연히 소형화 이슈도 아실 거고 공간 활용도 높아진 것도 아실 거고 이제 미세화 되지고 이제 최근에 나노 공정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러면서 점점 2D 단계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통한 검사 수요 강도는 되게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4.5% SPI가 이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2D를 좀 쓸 수 있는 게 반도체 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돌려쓰기가 가능해서 조금 성장이 AOI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이제 AOI 쪽은 좀 어떠냐면 주로 자동차 쪽을 많이 보는데 자동차 보시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가 확실히 뭐 보드나 이런 전자장비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되게 몇십 배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AOI랑 MOI 장비들이 애초에 또 저희 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쪽 거를 우리 거를 채택할 것 같고 저희 쪽 제품 위주로 시장이 성장이 주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19년 대비해서 시장이 3배 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글로벌 트렌드를 모두 향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불경기와 함께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려앉으니까 약간 타격을 받는 건 있습니다. 코로나 지속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제품이 어떤 양상으로 안 팔리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 장비 돌려쓰기가 문제가 됩니다.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사면 끝인데 이게 남죠. 근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PCB 위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뭐 거기 맞춰서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검사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장에서 쓰고 있는 2D 검사기들을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손실을 보더라도 수율이 안 맞더라도 여기서 검사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관련된 3D 시장은 약간 둔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장 효율화, 품질 안정, 뭐 원가 절감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이제 현재 동사는 이제 모듈, 이제 기능들을 실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듈이 여기 뒤에 있는데 PPT가 구현이 안 됐네요. 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SPI AO에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올라가서 스마트 팩토리로 IoT로 이제 멀리서 원격으로도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장이 어디서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제 약간 크게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럽 자동차 쪽에는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년에 도입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타격으로 약간 지연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동사 전방 제품들이 전자랑 자동차 위주로 주로 먼저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게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검 3D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하게 검사 수율이 문제인데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화 해가지고 솔루션 제공하면서 이렇게 좀 검사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들이. 그러면 수요 강도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일단은 시장에서는 얘들이 확실히 수치적인 가이드가 없으니까 약간 집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건 얘들이 문제점이 원래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였어요. 이러면 이제 팔고 끝인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기능을 달아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수입은 이제 잘 이해하기 쉽게 구독 시스템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제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그러면 수출이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좋게 보는 게 데이터 쪽도 굉장히 강해지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요즘에는 데이터도 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죠. 무형자산으로. 그거를 위주로 기술력 우위, 이제 노하우 전반적인 이제 검사 장비 산업에서 경제적 혜자를 누릴 수 있다. 원가 우위를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인데 이제 카이메로, 이게 뇌 수술 이렇게 보조 로봇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에 시작을 했는데 16년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20년까지 임상을 28개 뚫고 이제 출시를 해서 3분 사이버란스 병원에 지금 도입을 했고요. 3분기에 본격적인 매출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조업 치고는 이례적으로 의료에 진출한 사례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년에 60억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22년에 200억 매출이 기대가 되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가능한 최대 규모가 병원이 42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도입하진 않겠죠.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잘 돼봐야 매년 400~5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실질적인 기대 같은 경우는 22년에 미국 FDA 승인을 약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봐야 돼요. FDA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 중인데 28개의 임상을 뚫은 거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제 현장에 쓰이느냐예요.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미국 의료진의 채택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객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겠나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고가의 비용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최종 수술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로봇이 이전에 로사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뇌수술 로봇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아직 오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어서 가이던스를 많이 못 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보험 처리 이슈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처리가 일단 돼야지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험 처리도 있지만 그래도 뇌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안 하면 거의 사망이기 때문에 뇌 수술 같은 경우는 얘가 담당하는 게. 그래서 또 의료진이 실수를 하면은 죽어요. 뇌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이라도 그런 요인이 있어서 채택하고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의 비용도 문제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더 크게 생각하는 건 수술 이제 의료진이 사용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의료진들은 되게 수술 결과에 한계 만족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료진들이 외과 수술 이 같은 경우는 외과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어떤 오버를 더 쓴다고 자기가 더 잘할 거라는 그런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단계에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놔야 애들이 써요. 이제 그런 게 한계 만족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뚫냐면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보통 논문이 많아지면 이렇게 참조를 많이 하니까 기술이 입증되고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16년에 이제 고영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하버드에서 전화 와가지고 의료진에서 그 니들 검사 장비 좀 쓰고 싶다. 검사 기술을 써가지고 뇌수술을 하고 싶다. 근데 니들 특허가 있어서 못 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 고영이랑 하버드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같이 임상도 같이 뚫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미국만 뚫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마케팅적인 부분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실체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리스크인데 이제 리스크는 일단 2분기 저점은 맞습니다. 실적이 이제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당연히 2분기 때는 공장도 문 닫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당연히 안 좋죠.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3분기 반등 국면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자동차가 올라오다가 다시 20% 꺾였어요. 독일이랑 프랑스도 꺾였고 유럽이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그 일부 뭐 완전히 공장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또 셧다운 비스무리하게 스페인, 영국 이런 데서 또 하고 있죠. 이런 게 조금 수요에 되게 영향이 안 좋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약간 살아나나 했더만 홍수가 와가지고 7, 8월에 부품 오더가 안 됐대요. 이런 게 또 단기적으로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갤럭시가 그래도 올라졌는데 중국이 좀 영향이 크니까 안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일본 이제 다양한 전반에 걸친 또 지표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제대로 반등을 못하거나 조금 기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악재로 보는 건 하웨이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제 15일에 하웨이 제재 발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SMIC인가 거기서 이제 또 제재를 먹여버렸죠. 그래서 하웨이를 완전히 죽이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년 1분기 넘어올 때 매출액이 좋았던 게 하웨이 쪽에서 5G 밸류 체인 중심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80%가 늘었는데 5G 관련된 거예요. 이제 하웨이가 타격을 받으면 휴대폰이 영향을 받겠죠. 먼저 휴대폰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휴대폰 자체는 팔리는 수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그 휴대폰 비중을 누가 나눠갔냐 차이인데 아마 오포랑 비보가 영향을 좀 호재를 받겠죠. 근데 오포랑 비보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 5 쪽으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 위주로 들어가는 저희 제품이 사용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 시기가 지연되니까 판매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겠죠. 애초에 20년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었던 중국이 많이 저니까 좀 중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 게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할 준비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많이 팔 수 없는 제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이 특히 미국 쪽에서 200% 마이너스가 났고요. 다른 것도 되게 안 좋고 PPP 조달한 거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보여요. 자꾸 누르네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표상 하반기 매출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장 가이던스들은 거의 1100억 정도 예상하던데 저희 팀은 1000억 정도? 그보다 아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할게요. 밸류에이션은 22년을 바라보면서 밸류에이션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훼손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단기순이익도 훼손됐고 피어들도 너무 훼손됐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났다는 전제하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이제 기존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카이메로 이제 의료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존 산업이 정상적으로 받쳐줘야 거기에 프리미엄을 이렇게 건실하게 받쳐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에 진출하는 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되면은 모든 게 안정화되지 않나 생각해서 22년을 목표로 밸류에이션을 하겠습니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러프하겠는데 SP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도입해도 이제 뭐 크게 성장은 안 할 거야. 3% 정도. 점유율 이런 거 고려해서 3% 성장시켰고, AOI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 전기차 중심으로 아마 도입을 했을 거예요. 16년부터. 그런 자료 많이 봐서 아마 3,400억 정도 AOI 그 자동차 때문에 늘었을 텐데, 이 모멘텀이 22년까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전보다 더 탄력적이게 오를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500억 정도를 22년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MOI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엄청 큰 비중은 아니라서 얘가 전장이랑 또 휴대폰에 많이 씁니다. 하이엔드 휴대폰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유일하게 20년 들어가지고 매출액이 42%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시장 가이던스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게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멀티플에 영향을 주지 매출액은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아서 이 정도 줘서 매출액을 산정을 했고요. 원가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기술 주도 하에 원가 이렇게 우위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카이메로를 제작함에 따라서 원가율이 조금은 그래도 높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38% 적용했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해외 영업을 이렇게 넓힐 수 있잖아요. 다른 옛날 자료를 보니까 AOI 매출이 확실히 늘 때 판매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판관비가 상당히 늘던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AOI 늘 때 판매 지역 늘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 광고비 이런 거 되게 적당히 많이 들 거고, 그런 거면 반영해서 또 늘렸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이런 거 고려해줬고요. 기타 금융 손익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였는데 애초에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법인세는 이제 해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되게 교란을 많이 주는데 그 무시하고 그냥 25% 줬습니다. 그래서 앱스가 100% 성장을 했고요. 이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보자면, 일단 기존 산업에 25배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로보 인덱스에 있는데 얘들이 계속 25배를 받아왔어요. 25배를 받아왔고, 그리고 애초에 얘는 30배 밑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감안을 했고,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에다가 검사 장비 시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로보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패시브 자금이 계속 받쳐준다. 그래서 25배 멀티플을 줬고요. 이제 의료 산업에는 할증 프리미엄 10배를 줬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사례를 2개 봤습니다. 리노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을 때 7.5배 수준에서 의료인에서 매출액이 의료의 기대감을 반영할 때 20배까지 뛰었습니다. 12.5배가 뛰었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 로봇 만들어가지고 16년 10배에서 18년 40배까지 올랐는데, 이제 휴대폰 사업이 망해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보면 이제 기존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년을 선정한 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요. 이제 할인 요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22년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20% 할인을 그냥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36% 업사이드 포텐셜 제시하면서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한두 개만 받을게요. 반응이 느려. 아직 여기 하고 있구나. 한 30초 정도 늦나봐요. 분명하지 말고 주고 나왔다. 근데 여기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딴 데도 그래요? 네, 그 질문해 주세요. 이건 뭐야? 이거. 응? 들리던데? 렉 걸린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들리나 이거? 좀 들어봐봐요. 들려요? 지금 저희가 오류가 나가지고 이게 화면이 안 움직이네요. 질문 폼 보면서 할게요.
이게 왜 SPI가 5G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이게 왜냐면 이게 5G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SPI를 쓰는데 그 원래 반도체 위주였잖아요. 이래 말하면 좀 이해가 잘 모르겠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2D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 넘어가면서 전부 다 갑자기 3D로 바꾸진 않아요. 2D에서 3D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2D 그런 거를 반영하면 늦게 조금 성장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AOI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냐 왜 그러냐면 애초에 AOI를 채택하면서 3D 검사 장비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제품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 제품 AOI를 쓸 거다. 3D AOI를 2D 지금 다른 타사 제품 3D AOI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 게 저희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이제 성장할 거다.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안 돼가지고. 혹시 질문 하나 더 있나요? 하나만 더 있으면 하나만 더 하고. 뭐 없나 봅니다. 저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세요. 뭐야?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아, 가야겠다. 이거 잘 부탁해요. 나도 가는 거 없구나. 네, 내 팬인데 저 애들 아마 있을 거야 한 명 정도. 고생해. 고생해. 제한테 됩니까?